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9월 26일 새벽에 찍습니다. 27일 오전 7시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고고TV가 이렇게 필부로서 계속 유튜브를 찍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6일 9월 27일 새벽 12시 반에 녹화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이가 구속 적부심 출석한다 그러죠. 그거 무조건 구속입니다. 무조건 구속인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아주 극도로 발작적인 정세로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두 달 내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부터는 김건희 특검으로 올라가면서 여야가 분열되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분열되며 또 윤석열은 대단한 궁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이유, 지금 증거 인멸이냐 아니냐 언론 기사를 보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놨듯이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의로워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보수 꼴통 늙은이나 안철수 지지자들이 계시면은 큰일 납니다. 검사의 본성이고 검사 보호 본능입니다. 검사 권력의 보호 본능이었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1년 반 동안 못 잡고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 총선이 다가왔으므로 정치적으로 잡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은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놈은 생양아치입니다. 그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는 해서 안 될 놈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넣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 정치적인 재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의 구속적 부심을 기각을 한다면은 일개 판사가, 부장판사라 그러죠. 유창훈이라고. 부장판사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거고, 윤석열이가 몰고 가는 반공산주의 세력 또는 사회 전체의 압박과 가스라이팅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통 용기로 못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재판이고, 국정에 이재명이가 기각되면은 국정에 윤석열 국정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일개 판사가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뿐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비명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친명 그것들은 생양아치들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무너지는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게 한두 달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은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화합해서 대정권 투쟁에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가결을 했잖아요. 아니,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이재명을 체포 동의안을 넘긴 이유는 구속을 시켜달라는 거 아닌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구속이냐 아니냐, 적부심을 받아달라는 것은 소화적인 이야기고, 구속시켜달라는 거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우리 판사들한테 던진 것은 재단해달라는 거니, 알았다, 구속시키겠다. 상권 분립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거를 판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갖다가 부결한단 말입니까? 그 두 가지 이유예요.
뭐 증거 인멸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유창훈이란 판사가 유창훈이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재명을 풀어줘 버리면은 그거는 정권 투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윤 정권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그런 짓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은. 본론 들어갑니다. 윤석열이 귀국을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혼자 가오잡고 혼자 깃발 날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수층이나 늙은 보수들 꼴통들은 윤석열이 그래도 외교에 대해서 신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리더, 외교 리더로 우뚝 섰다. 또는 그래도 큰 외교 성과도 없으니 저렇게 4박 6일 동안 40여 개국, 윤석열은 뭐 48개국이라 또 그러더라고. 40여 개국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잘했다 이러는데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만나고 나서는 다 돌아서요. 윤석열한테 잘 얻어먹고 김건희가 헷가닥 하는 거 한번 보고 아 김건희가 저렇게 헷가닥 하는 것이었구나. 돌아서 가지고 사우디를 지지해버립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사우디의 오일머니와 빈 쌀말 지금 중동이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보다 세계적인 전략지로서 훨씬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서야 돼. 저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기가 찬 일이 또 벌어지죠. 윤석열이가 하루도 안 쉬고 뛰더니,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흘렸다. 그 국무위원과 비서관들이 당황해가지고, 코피 잠깐 나왔다가 뭐 금방 멈췄는데, 야, 윤석열이가 너무 말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과로로 코피를 쏟았다 그러는데 그럴까요 진짜? 고고TV는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50대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 상사 4회사를 키워봤는데 꽤 했어요. 요새 애들 뭐 몇백억?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뉴욕 출장, 워싱턴 출장, 뉴욕 출장 가면서 워싱턴도 구경하고 그랬지만은 뉴욕 출장을 1박 2일로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 2박 3일이겠죠. 그때는 뉴욕으로 가려는 게 앵커리지 경유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려면 18시간 막 그렇게 걸렸다고. 가서 바이에르뮌 후다닥 딱딱 그냥 낮에 만나고 또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래도 코피 안 흘렸어요. 그리고 곧장 회사로 출근해가지고 또 공장 관리하고 또 업무 보고 4박 6일 동안 갈치게 하루 그 비행기에서 자고 울지게 비행기에서 자고 또 토요일 날 쉬고 그런데 무슨 코피를 흘립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북한입니까? 우리 영도자께서 해외 출장으로 피곤해서 코피를 흘렸다. 이거는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발표하면 안 되죠?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피 흘리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우리 영도자인 윤석열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는 국민이 알아주고 모셔라는 소리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고고TV 60평생과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대통령이 코피 흘렸다 또는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그런 거 보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국가 대통령이란 놈은 윤석열 같은 경우 대통령이란 놈은 국권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건강이 극도의 보안이죠. 윤석열이 이렇게 약합니까? 나는 이거 코피 쏟았다는 게 운우의 정을 즐기다가 운우라는 것은 구름 위에서 노는 정을 즐기다가 왔다 갔다 구름 위에서 놀았잖아요. 비행기로. 운우의 정을 즐기다가 아니면 술 먹고 그래서 나는 코피 쏟았다고 봅니다. 조롱입니다. 이런 건 발표하면 안 되고 기가 찹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하는 말이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그 뭡니까 유엔에 가가지고 엑스포 갔다 와서 국무회의하고 보고할 적에 엑스포뿐이 이야기 안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48개국을 만났다. 엑스포와 글로벌 시장은 우리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몸을 던지면 우리 것이 된다. 기가 찹니다. 몸 던진다고 됩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3,000명이 인당수에 빠질 각오도 돼 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저기 그냥 백제 어디야, 거기. 또 생각해요. 거기 뛰어내릴 준비도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할 일이죠. 윤석열이가 기업을 뭘 압니까? 몸으로 뛰라. 그러면은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이런 뼈다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몸으로 뛰고 있고, 너무나 국민들은 필요해서 몸을 갖다가, 하루에 15시간, 20시간을, 일을 해도 못 먹고 사는 세상이 돼 있죠. 따라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한 게 나오는데, 결국은 남은 게 뭡니까? 경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올렸죠. 트랙을 내리더니 귀국길에 쥐가 도열을 해가지고, 김건희하고 악수를 하고, 수고했어. 그러니까 김건희 하고 헤어지는 장면. 이거 말입니다. 남은 건 이 사진 2장뿐이 없고 그 영상뿐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면 코피 흘릴 정도 쓰면은, 김건희는 그냥 코피가 아니라 하혈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영부인한테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또, 영부인을 모시고 다니고, 요번에 다 밝혀졌죠? 대통령은 김건희다.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절대 안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민이 김건희를 싫어함으로, 더 지탄을 받을 것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집에 가서 운우의 정으로 봉사를 하겠지만은,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가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북러 관계가 심각해요. 북러 동맹, 군사, 외교, 전략적 동맹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은 고고TV가 왜 저 사람이 요새 계속 저런 식으로 삐딱하게 말하냐 하는 게 느끼실 수 있지만, 고고TV는 직관을 봅니다. 60평생 살았으니 이 정도는 봐야 돼요. 러시아는 한국의 우호적이에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등거리 외교, 줄타기 외교 그렇게 했죠. 그걸 깨버린 게 윤석열이에요. 쓸데없이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일동맹으로 가면서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호적이던 러시아가 대한민국 통일을 갖다가 크게 반대 안 하던 러시아가 중국 놈들은 통일도 반대 안 하고 중국 놈들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내두르고 전략적인 가치로 국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러시아는 저 위에 플라스틱도 압록강 쪽이고 중국 놈들은 백두산 장백산 쪽에서 두만강 쪽이고 넓은 지역을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면서 자기 편으로 잡아두려고 그랬지만은 러시아는 꼭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잡아두려고 안 그랬죠. 그렇죠? 물론 북한의 편을 들었죠. 같은 사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걸 확실히 깨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외교 전략 동맹으로 가게 한 게 윤석열이란 말이죠. 가가지고 빵빵 뭐 말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무슨 지 혼자 그냥 공갈빵이나 치고 와서 외교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자, 부산 엑스포로 들어갑니다. 이 부산 엑스포가 되면은 좋죠. 고고TV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부울경 시도가 부산 엑스포 유치해서 그거 가지고라도 좀 먹고 살고 좀 낙후된 도시와 지방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좋다 이거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윤석열이가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림픽이나 또는 월드컵 같은 경우 기업이 뛴 거예요. 기업의 인적 교류망, 인적 네트워크 가지고 뛴 거예요. 근데 윤석열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아주 골치 아파 죽어요, 지금. 5대 재벌 정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난리예요,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지 혼자 뛰러 다니는 거야, 유행 가가지고. 그리고 김건희 내세웠죠. 화보집 찍고, 그것뿐이 없는데, 뉴스버스라고 있어요. 뉴스버스라고. 이게 조선일보가 나와서 하는 건데, 뉴스버스가 그냥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체면국인 파라과이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난 다음날
사우디 지지를 공개해버렸다. 이런 게 얘가 48곡을 만들어 서축하면서 몇 분 동안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 설득하고 국가를 하나 설득하는데 얘가 만난다 그래서 되질 않습니다. 얘가 지금 헛바람이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 노래하고 과오 잡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올림픽 할 적에 그때 우리 후진국이었죠. 올림픽 할 적에 전두환이가 그거 유치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각국에다가 기업도 보내고 대사도 보내고 특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하나씩 우리 편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력과 사우디의 국력을 비하면은 우리가 문화적인 컨텐츠가 있다 뿐이지 전체적인 경제적인 규모가 우리가 뭐 전체 10이라는 거지. 사우디가 훨씬 커요. 오일머니하고 중동의 전략적인 가치가. 그리고 유럽 애들이 사우디를 지원하지 한국을 지원할 일은 없어요. 또 남미 같은 데는 중국 애들이 또는 일본 애들이 많이 장악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데 기가 찹니다.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최명국인 파라과이 대통령 윤석열 만난 다음날 사우디 지지를 공개해버렸다. 페냐 대통령, 파라과이 대통령이죠. 페냐 대통령이 윤석열 만난 다음날에 사우디 지지를 선언하고 윤석열 정상회담을 한 산마리노, 불가리아, 콜롬비아도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또 두드려 맞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또 폐간될까봐 두 달 가량 남은 엑스포 유치전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쉽다. 사족을 따라주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거 보도를 안 해요. 메인 언론에서 보도 않고 인터넷도 큰 인터넷 업체가 있죠. 보도 안 해요. 죽을까봐 보도 안 해요. 반국가단체,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릴까 보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케냐, 산마리노 페냐가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첫날은 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사업을 위한 협력 분야와 양국의 이익을 위한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야기를 나눴다. 이놈은 또 뭐야? 윤석열은 반쪽을 나오게 하네. 치트윗에 그 다음에 지 와이프하고 사진 찍고 김건희를 또 붙이네. 김건희 보러 간 거야. 빨래거리 보러 간 거야. 아유, 그거 태국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꽃장. 우리는 2030년 엑스포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찰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미치겠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얘네들은 보면은 뭐 장관급이 오거나 차관급이 올 거예요.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려. 윤석열 만나고 김건희 한번 구경하고 빨래거리 한번 구경하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 윤석열이 오라니까 밥 사준 데서 오라 그래서 갔어. 밥 먹고 이렇게 그냥 배신을 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가진 불가리아와 콜롬비아는 지난 2월과 5월에 이미 사우디 지지를 공식화한 국가다. 아랍뉴스에 따르면은 아랍뉴스 2월과 5월에 콜롬비아와 불가리아와 콜롬비아는 벌써 사우디를 지지했는데 그런 것도 그거 모르고 윤석열이 김태효 안보실에서 그냥 외교부에서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 야 씨놈들아 내가 그 40개국 만나서 기네스북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나 불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좋다 이거야. 콜롬비아하고 불가리아가 2월과 5월에 사우디 지지를 했으니 뺏자. 그런 용심이 있으면 좋다 이거야. 근데 아랍뉴스가 말하기를 뉴욕 도착 첫날 회담을 가진 유럽의 소국 산마리노도 곧 사우디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얘 산마리노도 만나겠죠? 산마리노? 사우디 빈 파란 왕자가 1월 또 알카디브 관광장관이 8월 산마리노를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빼지도 못해요. 글로벌 호구야. 또
또 윤석열을 이번 유엔에서 만난 카리콤. 카리콤은 어딘지 모르겠다, 솔직히나. 카리콤과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 내일 이 키르기스탄하고 뭐 우리나라가 올릴 아시안 황조 게임에서 뭐 16강전을 치른다 그러죠. 오늘인가? 오늘 27일이니까. 카리콤과 키르기스탄도 이미 사우디 유치 지지를 선언했고, 사우디의 엑스포 유치 지지 선언을 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우디의 장관급 이상 인사들이 직접 방문해 투자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큰 거예요. 빈쌀만이 우리나라 와서 기업, 10대 총수들, 5대 총수들 다 모아놓고 윤석열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데 투자해 줄까요? 말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옴시티는 어디 갔어? 400조가 40조 가져온다는 네옴시티는. 하여튼 이놈의 새끼, 원희룡 사기꾼 이놈의 새끼, 윤석열도 똑같고. 사우디가 오랜 시간 동안 공대를 이미 지지를 확보한 국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번 순방 기간에 윤석열이가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한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기네스북 등재감이라면서 엑스포 폭풍 외교라고 차차한 얘기들이 나왔다. 하지만 2달가량 남은 엑스포 개최 투표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만약 막판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 실무 외교의 부실한 조사와 미흡한 대응으로 오히려 국격이 깎이는 상황이 초래됐다. 미흡한 대응으로 오히려 국격이 깎이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미국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에 가서 요거나 바이든하고 한 대도 못 받아서 헐렁헐렁도 못 됐어. 질 바이든을 만나서 왔니? 박물관 갈까? 그걸 하나로 끝났어. 그걸 미국 외교가에서 저 바보가 왔다 갔네? 우리한테 다 갖다 주고 이제 바이든도 잘 안 만나죠. 만나면 고마워. 너는 훌륭한 대통령이야. 미치겠다. 고고TV가 이까지 하겠습니다.